자,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강서구 염창동에 네. 삼성 관음아파트 32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매도 시기요. 네. 예, 매도 시기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사를 갈 지역으로 네. 그 송파구 가락동의 쌍용 1차나 2차 아파트, 예, 혹은 그 강동구 둔촌동의 신성 미소지음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쪽 전망이나 매수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곳이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삼성 관흥 아파트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매도하고 난 이후에 송파구 가락동하고 또 둔촌동 쪽으로 지금 또 예. 매수 새롭게 보고 계십니다. 자, 어디가 괜찮은지 알아보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곳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염창동 거주하시고, 네. 예, 지금 이제 많이 매도를 하면 그걸 팔고 또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역이 전혀 틀린 데인데, 강서구고, 송파구고, 예, 강동구. 그러니까 지금 남편 직장 거리가 좀 지금 멀리 다녀서 좀 예.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요.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지역을 좀 네. 옮기시려고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호재들은 조금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아파트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비슷한 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근데 가시려고 하는 시점은 언제쯤이세요? 일단 아이 학교 좀 중학교 문제가 있어서 내년 한 가을 이후로 생각하고 내년 가을이요?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상담 드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주택자는 네. 매도하고 가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지역 있잖아요. 예. 비슷한 지역으로 가면은 내가 만약에 오르면 그쪽도 많이 오를 것이고 내가 좀 네. 내리면 그쪽도 내리고 그래서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네. 아주 또 중심 지역에 좀 비싼 아파트로 가면 또 얘기가 좀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조금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두 아파트 세 아파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염창동의 이 아파트는 일단 그 자기 입지 여건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하는데 지금 그 등촌역 위에 그 관음삼성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자, 관음삼성 아파트가 이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 뭐 9호선 등촌역하고도 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쪽 넘어가서는 저쪽 편으로 가면 뭐 가양동이라든가 뭐 이런 등촌동 지나서 이제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 9호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쪽 그 염창동 이쪽 지역도 가격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들 아니면 뭐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 곳이 이 강서권, 저 노원구 뭐 이런 데들도 강북권에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서 가격이 좀 상승한 여건은 일단 마곡지구 때문에 이제 그런 여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매도 시기를 본다 그러면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굳이 지금 매도하고 나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적인 여건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보자고요. 또 보면은 아까 어디라 그러셨죠? 그 강동구? 예, 가락동하고 강동구. 예. 네, 강동구 아까 미소지움 거기 그 보훈병원역 그쪽이죠? 네. 네. 예, 뭐 이쪽인데 자, 한번 보자고요. 지역이 많아가지고 사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짧은 시간상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지금 강동구는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또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데 아파트들이 미소지움도 있고 현대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얘들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 알아보셨나요, 가격은? 네. 네, 한 어느 정도 가요? 한 30평대? 뭐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6억 후반, 뭐 7억 이런 정도 가잖아요. 네. 이게 가격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게 이제 보훈병원으로 해서 9호선 개통이라는 호재를 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호재, 물론 호재는 틀리긴 하지만 이 두 군데를 놓고 보면 얘는 교통 여건의 호재. 아까 염창이라는 데는 지금 마곡지구라는 어떤 후광도 보고 있는 이런 호재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폭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군데 어디 송파 쌍용이었죠?
예, 가락동 쌍용 1차나 2차. 쌍용은 자 송파권 지역은요. 네. 최근 들어서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강남권, 서초권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많이 오른 데에 비해서 송파가 좀 덜 올랐었어요. 잠실이라든가 네. 이런 권이. 그런데 비해서 최근 1년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 올라가는 상승폭이 있었죠. 그런데 이쪽에 지금 경찰병원 인근에서 쌍용 아파트, 이 지금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 문제가 있냐면 이 좀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데예요. 그죠? 네. 이쪽 지역들이 신축 네.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상승폭에 놓고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는 송파구니까 가장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인근에 또 헬리오시티가 또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올 연말부터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중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세 군데 아파트 중에 어디가 뭐 특별히 낫다, 뭐 어디가 좀 뭐 좀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일단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많이 판다 그러면 상승 하락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지역적인 송파는 지역에 힘이 있고 또 아까 강동구 둔천동은 9호선 개통에 힘이 있고 또 그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에 대한 아직 업무 시설로 인한 수요의 유입이 굉장히 있는 곳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비슷비슷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건데 여기 중에서 하나 조금 피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땐 요 보훈병원 근처에 있는 미소지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매수 타이밍을.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지금 가격이 상승 여건이 분명히 보훈병원 그 9호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있는데 얘 가격 상승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이건 뭐냐면요. 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에요. 2주. 네. 그죠? 사실 호재로 인해서 이런 오르는 상승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이주 수요로 인해서 연차가 좀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다. 그 폭이 크다. 이런 거는 조금 추가 상승하는데 제한적이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새 아파트가 대단지로 10,000세대 이상 물론 앞으로 이제 분양을 통해서 뭐 한 3, 4년 걸리겠지만 만약에 입주가 된다 그러면 이 새 아파트 10,000세대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연차로 따지면 뭐 한 25년, 30년 가까이 가는 아파트가 그 같이 따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갭이 크면 조금 따라가는 건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급상승한 건 작년 하반기에 여기에 조합원들의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게 또 가격 상승이 또 이 지역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있어서 상승폭이 기대보다 이런 호재보다는 좀 더 크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매수를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호재는 있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염창도에 갖고 계신 게 지금 마곡지구도 2, 3년 동안 계속 업무셀이 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서권도 그렇게 빠질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갈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파는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좀 중층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이제 좀 제한적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고 좀 만약에 그 어떤 개인적인 여건에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지역에 맞춰서 선정을 하면 되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좀 매수 시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내년 이후에 좀 늦춰도 괜찮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치잖아요. 네. 지금 자꾸 이 아파트를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 주변에 둔촌주공이 지금 입주를 하잖아요. 네. 여기 입주할 시기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죠? 역도 개통이 되고 굉장히 좋은 데인데 얘가 만약에 입주했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내 바로 옆에 10,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한다 그러면 지금 송파 지역에 헬리오시티가 올 연말부터 입주하면서 중층 단지들이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과거에도 잠실권도 그랬지만은 전세가가 일단 내려요. 인근 지역들이. 네. 그러면서 매가를 좀 잡거든요. 그런데 10,000세대 이상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20몇 년 된 이런 아파트들하고 같이 따라가기, 추가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요 시점에서,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한번 지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요렇게 정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돈촌동 삼성 미소지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기까지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좀 강남 쪽에 아파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있다가 좀 들어갈 건데, 네. 지금 그 노년동 쪽이 그래도 좀 덜 저평가된 것 같아서, 네. 그 노년동의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하고, 네. 그 주변에 그 노년 경남이라고 해서 그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 예, 이거를 매수를 할 생각인데, 매수 타이밍이 언제쯤이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지, 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좀 매수하는 게 있는데, 노년 경남인가 그거는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월세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한 5년간은 네. 그런 것에서 어느 게 더 현명한 판단인지 그래서 좋은 정보가 하려고 전해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요. 강남 쪽입니다. 동부 센트랩이라고 그리고 노년 경남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예. 5년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노년동. 그러니까 노년동인데 5년 후에 입주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예. 몇 년 후에 입주하시려고 그런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 집값이 계속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이제 중구 쪽에 살고 있는데. 중구 쪽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전세 끼고 어쨌든 사놓는 게 아니고 아까 월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세도 약간은 이제 반전세 같은 월세죠. 네. 그러니까 좀 근데 좀 월세 금액을 좀 많이 받으려고 투자 열거하고는 좀 있어서. 예. 네, 근데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면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건 높진 아시죠? 않죠. 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강남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기다려서 옛날에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다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좀 없는 자, 거 안 나서 예, 그때 맞습니다. 당시도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5년 뒤에도. 예. 강남 쪽을 어쨌든 보고 계신데 어쨌든 예, 예. 예, 강남에 이 아파트를 어쨌든 마련해 놓고 지금 근데 노년동이 뭐 좀 저평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예예 그 말씀은 들었고 더 좋은 지역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셔도 좋으시고. 일단 예. 뭐 시간 관계상 뭐 여기서 긴 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제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강남에 예. 대해서. 예, 자 예. 지금 그 보신 데가 예. 지금 동부세 경부아파트 사거리 여기 얘기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고 지금 센트레벨 있고 요 뒤에 조그만 예. 한 동짜리가 있는 게 또 경남이고 예, 예. 예, 이건 경부아파트. 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싸다 그러는데 지금 센트레빌 몇 평을 얼마에 보셨어요? 저기 30평대는 12억 정도인데 지금 매물이 없고요. 예. 40평대가 14억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노년 경남은 40평대가 9억 3천인가 그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아무튼 가격 차이가 벌써 시세는 4억 요 이상 정도로 차이 본다는 나잖아요. 거죠. 바로 옆인데. 예. 예. 그래서 한 12억 정도 12억 13억 정도 할 겁니다. 왜냐면 예, 예. 평당가로 따지면 뭐 한 4천만 원 정도 선을 좀 봐야 되니까 지금 이런 거고요. 예, 이 예. 아파트 경부아파트 아크로힐스 경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비싸고요. 신축이잖아요. 예, 예, 예. 새 거기 때문에 얘는 평당가를 한 5천 정도 이상은 봐야 되는 아파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보면 강남에 기본적으로 30평대 아파트가 뭐 12억 13억이다. 그러면 지금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연차를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새 예. 아파트는 아니고 예. 신축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평당가가 이런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동이란 자체가 저평가라기보다는 예. 노년동이란 자체는 원래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없는 그렇죠.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실효성이 좀, 예. 그 원래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죠.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자, 한번 지도를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좀 넓게 볼게요. 예, 예. 자, 좀 이게 제가 세미나에서도 이런 얘기 가끔 좀 드렸는데 예. 지금 이쪽 지역도 저희 회사 또 근처입니다. 저희가 학동역 근처라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저 이런 건데 아무튼 이 노년동이란 지역 자체가 이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예. 아파트는 없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데 경부아파트 사거리에 이렇게 조금 뭐 저 예, 예, 강남구청 조금 넘어가서 있고. 예. 삼성동 쪽에 주거단지가 있고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게 지금 뭐 12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얘 혼자 막 올라갈까요? 이건 아니에요. 얘 혼자 또 내릴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 강남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강남의 시세, 지금 현재 강남에는 반포권이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초. 예, 반포권이 시세를 지금 옛날에는 압구정이었지만 압구정보다 압구정이 지금 정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반포권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이쪽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도곡, 대치동 뭐 밑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또 그 개포동이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단지 여기는 가격대가 왜 그러냐, 단독 다세대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네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대치동 이런 데는 또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또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정도 갭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얘가 뭐 15억 가는데 여기는 12억이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상승하면 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이지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얘가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 나중에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이 강남권의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지금 조정을 좀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정부 규제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가 저는 매수에 일단 찬성 의견을 드려요. 지금 사시는 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 대비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무튼 매수는 찬성 의견인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강남에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강남 3구 안에서는 송파도 그렇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의 아파트들 너무 오래된 게 아닌 뭐 이런 기존 아파트들은 앞으로 지금 한동안은 좀 주춤할 수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26년 동안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보여져요. 그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매수에 찬성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지역을 어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쪽에 30평대를 살 수 있는 12억대에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서초권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서초요? 예, 그리고 신축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신축으로 가면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근데 30평대를 보지 마시고 한 20평대를 보시면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새 아파트 30평대를 간다 그러면 부담이 큽니다. 아까 그 아파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가격 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신축이고 20평대로 간다 그러면 그 정도 12억, 13억 성이면은 반포 여기 한강변은 아니겠지만 이 아래쪽으로도 12억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평대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이 기존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더 가까운 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새 아파트가 되려면 강남에 일단 그 노후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강남에 이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 비율이 한 50%가 훨씬 넘어갑니다. 50, 한 3, 4% 되거든요. 근데 서울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럼 강남이 월등히 많다라는 거죠.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그런데 비해서 그러면 노후 아파트가 많은 데서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강남이라는 지역을 선호한 그 인프라가 많고 또 수요가 많은데 이런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 거로 돼 있거나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훗날 시간이 몇 년 흐르면 굉장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에 저평가를 보지 마시고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평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새 것 쪽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은 만약에 그 논현동에 두 가지 아파트인데 아까 동부센트럴이나 논현경남인데 논현경남 나홀로잖아요. 거의 뭐 한 동짜리에 세대수도 거의 적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는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가격 차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먼저 말씀하신 동부 센트럴빌 근처에는 세 군데 다 똑같아요. 지금 연차하고 이런 게 다 고려돼서 그런 거예요. 나홀로고 조금 더 대로변에 있고 그 위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다 고려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쪽에 있는 거 사시는 게 낫습니다. 센트럴빌 라인으로
사실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유, 네, 특정 지역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미나 때 한번 오시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상담을 한번 자세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상담 좀 도와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세미나 안내 또 해드릴 거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요. 좋은 정보 또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 수원의 강교의 아이파크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분양권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10월 입주인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그 인계동에 네. 선경 리빙 프라다라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를 팔고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팔았으면은 하겠다 싶어서. 지금 인계동에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이제 10월 입주이시고요. 예. 어디가 더 괜찮은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중인 분양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지금 인계동 거주하시고 인계동 성경 아파트라고 했나요? 예, 성경 리빙 프라다라고 주상복합입니다. 아, 주상복합. 그래서 제가 조그만 단지라서 지금 잘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인계동에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광교 아이파크를 갖고 계신다고요. 예. 네, 분양권을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광교 아이파크 지금 피가 많이 붙었죠.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피가 조금 붙어 있어서 지금 입주도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10월 입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네, 그래서 피가 좀 적지 않게 붙어 있고 지금 좀 나름대로 좀 입주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오른 상황이라서 판단이 돼서 또 매도하고 다른 걸 갈아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인계동 지역의 성경아파트 주상복합 제가 대충 어디 지역인지는 아는데, 수원 지방의 흐름이 과거에는 수원은 이제 동부 쪽, 경부속도로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런 영통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었다고 하면은, 영통이라든가 이런 쪽이면 지금은 이제 광교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영통 쪽이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서 생활하기 좋은데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망포로 좀 확대되고, 또 이 위쪽으로는 광교 쪽으로 이렇게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교란 지역이 그냥 수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신도시, 광교, 판교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다 올랐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권 아파트 중에서 사실을 좀 그래도 조금 힘을 발휘하는 데가 판교, 광교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서울하고 연관이 되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우선시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위치적으로 가까운 것도 문제지만, 따지는 것도 있지만, 요 신분당선 있잖아요. 요 신분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신도시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자족 기능이에요. 자족 기능이라는 거는 이 자체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업무설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원 지역의 어떤 수요층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광교도 업무시설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법조단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지역적인 자족 기능, 이런 외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대체 수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광교 신도시에 저는 가치를 좀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판교 신도시보다 광교가 좀 약하긴 하지만,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교에 없는 광교에 있는 게 있잖아요. 시청자님 뭘까요? 요 저수입니다. 호수. 예, 호수인데 이 광교 신도시 내에서도 호수를 조망하는 단지들이 있고, 또 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광교중앙역이라든가 이 인근에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까이 있고 뭐 이런 54단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세고 가격도 세고 이런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수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호수 조망권 아니면 호수 근처에 있는 뭐 중흥이라든가 뭐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지들은 나름대로의 절대 수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뭐 아래쪽으로 뭐 호재로 얘기하자면은 밑에 원천역이라든가 뭐 지금 인덕원에서 동탄으로 가는 신수원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아파트 단지 쪽 근처로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모든 걸 이렇게 조합해 왔을 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더 상승. 지금 뭐 피가 한 3억 정도까지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나요? 예. 그럼 분양가 한 1,700만 원대 분양을 했으니 지금 한 9억대 정도로 이렇게 이상으로 보는 건데 이 가격대보다 충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을 지역은 이런 지역이 아니고요. 경기권에서도 좀 다른 지역들이에요. 배드타운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요가 들어오기가 좀 한정적인데 제한적인데 이런 곳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거지 광교 뭐 이런 지역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인계동이라든가 구도심이잖아요. 그 안쪽으로 인계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장안구 이쪽 안쪽으로 가는 가격 상승은 한정돼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 또 주상복합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걸 파느냐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양권 잘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오늘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화 이야기 좀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성공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세미나 소식들 좀 놓치면 안 되는 정보인 것 같은데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저희 회사 학동역 근처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오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 부동산에서는요 사고 파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봐서 그냥 심리적으로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된다. 아니면 또 지금 뭐 사는 게 좀 두려워진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과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팔지 말아야 될 부동산을 지금 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또 팔아야 될 부동산을 또 갖고 계시는 결국은 이런 어떤 타이밍들을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흐름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를 제가 오랜 시장 경험을 갖고 정리해 놓은 이런 어떤 마인드 어떤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을 꼭 내셔서 오시게 되면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도 있죠. 부동산 시장 역시도 타이밍입니다. 좋은 타이밍 잡아보시려면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고요. 궁금증도 푸시고 또 좋은 투자 전략들까지 꼼꼼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02-2638-3918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내와 예약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스케치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부동산계 베테랑 전문가시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나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 전략 세우면 될까? 아, 이것도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들고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8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1638-3918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거나 또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역시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있는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김포 운양동 반도유보라 2차 거주 중인데요. 네. 예, 매매 시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향 덕양구 능곡 대림 1차하고 네. 수색 대림 한숲타운하고 네. 지금 고민 중이라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투자로 고민 중이라 그 두 가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김포 운양동에 있는 반도 유보라 2차고요. 지금 매도 고민 네. 있으시고요. 파실 고민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이제 능곡 대림 1차하고 수색 한숲타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각각 몇 평대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능곡역 대림 1차는 25평형이고요. 네. 그리고 수색 대림 한숲타운도 25평형, 작은 평형으로 지금 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둘 다 25평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지금 방송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역이 막 여러 군데다 보니까 시간이 좀 타이트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지금 그 말씀하신 데가 운양도 반도 유보라 2차고 저 능곡의 대림 그 능곡역 앞에 거기 얘기하시는가 봐요. 네, 맞아요. 예, 그 대림하고 수색 그 대림 거기도 대림이네 한숲 그 수색 뉴타운 뒤편에 그 언덕이 올라가는 데 있는 거 그죠? 네네. 예, 거기를 투자 목적이라는데 갭 투자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팔고 갭 투자예요? 아니면 이걸 안 팔아도 갭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예. 팔고 갭 투자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포 거 지금 많이 올랐죠? 그 반도 유보라. 저는 작년에 사서 그렇게 작년에 샀어요? 분양받으신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 운항역 생기고 그러는 데라 그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데는요. 공항철도 이렇게 들어가는 역 생기는 인근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이 반도 유보라 같은데 이런 데는 가격이 분양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데예요. 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매도하시는 거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근데 왜 이렇게 김포가 공항철도도 들어오고 앞으로 철도교통이 들어오는데 매도하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연말에 개통하잖아요. 도시철도. 네, 그렇기도 한데 저도 이제 다른 데 그 앞에 이제 계양 쪽에 이제 검단 신도시도 들어오고 해서 매도 시기를 이제 또 메트로자이 그 앞에 걸포동도 있고 해서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해야 될까? 보유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좋은 호재 있을 때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재작년에도 좀 드리고 했는데 여기 운양동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도를 조금 크게 한번 제가 볼게요. 지금 유보라 위치는 제가 봤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드리면 제가 매도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김포 지역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김포 지역은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김포 지역에 과거에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철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도시철도가 들어오죠. 네네. 이 도시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 지금 공급도 늘어나고 지금 아파트가 또 오른 거예요. 여기 생기는데 인근에. 그죠? 네.
그 개통이 되니까 이 호재를 지금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그런데 네. 여기 생기면 또 향후에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그거에 좀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공급량이에요. 공급은 네. 지금 아파트 그 분양하는 것만 공급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항상 이 지역에 그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데 호재만 생각을 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에는 기존에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이 김포시청 근처로 해서도 공급량이 꽤 있었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지금 한 5만 세대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네. 아직도 지금 다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올해 뭐 분양 물량만 10,000세대 이상 또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 중간에 가면은 김포 뉴타운이라고 김포 재정비 촉진구역이 또 있어요. 가다 보면 이 지역에서도 한 10,000세대 정도 또 들어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고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요 아래쪽에 검단 신도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실은 김포 신도시 아래쪽으로도 이 행정구역은 인천이지만 검단 신도시에도 약 한 8만 세대 정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지금 이런 시장이 아닐 때도 오래전에도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 준 게 도시철도예요. 그런데 이 도시철도가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 공급량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이 많다 보면 역 주변에 있는 데들은 그렇게 하락 여건은 없겠지만은 이 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전체 지역이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는데 물량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물론 업무 시설도 있고 하지만 자족이라는 기능보다는 여기는 베드타운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도시철도가 또 이런 일반 지하철이 아니고 두 칸짜리 경전철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통이 되면 어느 정도 이 파급을 줄까 사실 좀 의무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호재를 받은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고 지금서부터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 그거는 이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가격 차이. 지금 운양동도 아래쪽이라든가 뭐 장기동이라든가 이쪽하고 보면은 가격 차이가 1,000만 원대도 있고 뭐 800만 원대도 있어요. 평당 가격이. 근데 지금 지금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입지도 좋고 새 거기 때문에 뭐 한 1,500만 원 정도 가죠. 평당가로. 뭐 그 정도 간다 보면 추가로 상승하는 거는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투자 목적이라면 좀 갈아타는 전략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아까 저 능곡역 그쪽 얘기를 하셨죠? 위쪽에. 왜 이쪽으로만 서쪽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제 뭐 남편 근무지도 이제 파주나 일산 쪽으로 옮길 그래요? 예정이라.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릴게요. 여기도 할 얘기가 참 많은 데인데 여기 능곡역 요 앞쪽에 있잖아요. LM 아파트.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대곡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대곡이 교통이 굉장히 중심지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주변이 대곡 역세권 개발구역이고 시간은 좀 걸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이런 대곡의 어떤 교통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많이 변화 생기는데 그 호재를 받을 지역이 화정이라든가 요 능곡이라든가 이래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오래됐죠. 아파트들이. 그잖아요. 네, 그게 좀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능곡역 앞에 있는 대림 아파트도 오래됐고. 그런데 요 주변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 능곡 뉴타운이에요. 능곡 재정비 촉진구역이란 말이죠. 여기 뭐 1구역도 있고 여기 6구역도 있고 여기 옆에 뭐 2구역도 있고 하는데 1구역은 벌써 지금 이주도 하고 있고 그래요. 여기가. 아시나요? 가보셨어요? 임장해 보셨어요? 네. 요게 뭐냐면 자, 요거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뉴타운 지역인데 대곡역하고 가까워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능곡역 앞에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요 주변은 존치예요. 그 대림 아파트 주변은. 근데 요 주변이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얘 개발 속도하고 보면 얘가 얼추 새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역 앞에 바로 붙어 있는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 매수하는 거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군데 아파트가 96년도 거라 너무 오래된 게 사실 역 앞이 장점인데 오래된 것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오래된 게 나쁘긴 한데 바로 초역세권이고 그 안에서 이주 수요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세 군데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지금 요쯤 될 겁니다. 요쯤. 그죠? 한숲 대림.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여기인데 여기도 비슷해요. 수색역하고 있는데 여기 수색증산 뉴타운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내가 아파트가 이게 오래됐는데 얘네들이 들었으면 얘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입지가 굉장히 틀려요. 두 아파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그렇게 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하는 게 좋고,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러면 능곡역 쪽으로 가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세미나 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정도 하실 거면 저 위쪽에 능곡 거 하세요. 그리고 김포 거는 좋은 시절에 매도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칠 때 떠나랍니다. 네, 다음 전화 빠르게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만 지금 좀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 미아 사거리 쪽에 있는 미아 경남 아너스빌이요. 네. 그 향후 전망하고 매수 시점이 궁금해서요. 향후 전망과 매수 시점이요. 네네. 네, 지금 몇 평대 보고 계실까요? 30평대요. 30평대 보고 계시고요. 거주 목적이실까요? 아니면 투자 네, 목적? 실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이고요. 좋습니다. 자, 미아 사거리 경남 아너스빌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데. 아, 예, 이거 지금 경남 아나운서를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실거주로 살려고 하거든요. 아, 지금은 네. 어디 사시는데요? 지금은 기름역 부근에 그 도남 현대에 있어가지고. 도남 현대 요 밑에. 네. 예, 여기 사시고.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이유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네. 그냥 매수를 하고 싶고 네. 그냥 비교적 성북구 지역이 저렴해가지고 요거 얼마 달라래요? 경남 아나운서빌? 지금 한 4억 8천에서 네. 좀 크게는 5억까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 가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성북구 지금 30평대인데 이 정도면 가격이 싼 거 같아요? 안 싼 거 같아요? 그냥 성북구 중에서는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요거 네. 그 실거주 목적이 매수하는데 저 찬성이라고 먼저 결론 드릴게요. 네네. 사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 옆에 네. 롯데 거 센 거 들었는데 옆에. 네네. 예, 괜찮습니다. 창문여고 뒤편에. 네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저 요 가격이 네. 저는 굉장히 일단 시세적인 면에서 괜찮아요. 지금 근데 여기도 그 가격이 이렇게 싼 이유는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뭐 공기는 좋고 서울숲이 있어서 구릉지에 있어서 공기는 좋은데요.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여하고 거리가 좀 멀그죠. 그죠? 여기 단독주택지를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핸디캡이고요. 지금 연차로 봤을 때는 이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 10몇 년밖에 안 됐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연차가 아주 뭐 20몇 년 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얘는 단점이 있는데 그 가격보다는 평가가 좀 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걸 왜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요런 이유는 구릉지하고 요 밑에 쪽 평지하고 뭐 여기 뭐 레미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이 옆에 보면 기름 뉴타운도 있고 미아 뉴타운이 있잖아요. 미아 뉴타운 공기 좋은데 여기가 안 좋죠. 여기가 더 비싸죠, 기름이. 요런 게 그런 비슷하게 영향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거주는 왜 그러냐면 얘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아니에요.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봤을 때는 얘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실거주로 매수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향후 상승 가치도 조금 있나요? 제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이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나눠드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